요즘 재난 정말 예전 같지가 않죠? 과거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위기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요, 다행인 건 뭐냐면 재난에 맞서는 우리의 방식도 정말 놀랍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니 그냥 불 좀 늦게 켰을 뿐인데 어떻게 국가적인 기념물이 멀쩡해질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이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의 답은요.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해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대체 어떤 종류의 재난과 싸우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계절성 홍수처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단일 이벤트였다면 지금은 완전 달라요. 마치 도미노 같아요. 재난 하나가 툭 쓰러지면 그게 또 다른 사회적, 자연적 재난을 연쇄적으로 쾅쾅쾅 일으키는 그런 복합 위기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도시는 점점 더 빽빽해지고 이런 요인들이 막 뒤섞이면서 예전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는요, 우리한테도 당연히 새로운 게임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까 그 워싱턴 기념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기념관이 막 부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도대체 왜? 첫 번째로 나온 답은 바로 독한 세제였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세제가 문제구나 하고 끝냈다면 진짜 큰 함정에 맞았을 겁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럼 범인은 새였던 걸까요? 그럴싸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 해요. 왜? 도대체 왜?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진짜 원인이 드러납니다. 조명을 딱 2시간만 늦게 켰을 뿐인데 나방이 사라지고 거미가 사라지고 새들이 사라지더니 거짓말처럼 기념관의 부식도 멈춘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 Whys 기법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쫓는 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5번 던져서 문제의 진짜 심장, 그 핵심을 찾아내는 기술이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현대 재난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결책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혁신은 바로 이 간단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스캠퍼, SCAMPER로 불리는 창의적인 도구 상자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기존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비틀고 합쳐보고 또 뒤집어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스캠퍼는요, 마치 7개의 마법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전화기랑 카메라를 결합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호텔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서 에어비앤비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재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원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새롭게 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까지 알았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최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실제 재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와이파이어, WIFIR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산불과 싸우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어요. 불길을 허둥지둥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불길이 어디로 갈지 미리 예측하고 한 발 앞서서 길을 막는 거죠. 와이파이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위성사진, 기상예보, 지형정보, 심지어 실시간 센서 데이터까지. 이건 정말 인간의 뇌로는 처리하는 게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잖아요. 이걸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불의의 다음 행보를 시뮬레이션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요, 피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려면 현장에서 사람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몇 주씩 걸리는 정말 고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기술이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드론이 재난 현장 위를 휙휙 날아다니면서 샅샅이 지도를 만들면 AI의 날카로운 눈이 그 위에서 파손된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AI 모델이 홍수나 산사태 같은 피해를 식별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70%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몇 주씩 걸리던 느리고 힘든 과정을 순식간에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분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산불을 미리 예측하는 와이파이어, 또 드론으로 피해를 분석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그냥 단편적인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공안전의 미래라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재난 대응은 더 이상 정부 혼자서 끙끙대는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심지어는 재능 있는 시민 개발자들까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다 위기가 떡 터지면 이 플랫폼 위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죠.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뭘 의미할까요? 재난 생존자들을 위한 AI 심리 상담부터 내 스마트워치로 딱 맞는 재난 경보를 보내주는 것까지 말 그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더 안전한 미래는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유되고 또 윤리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구는 이렇게나 똑똑해지고 있어요.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닐까요? 이 기술에 걸맞은 협력과 신뢰,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